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물리의 코드를 짜맞추다 코드 사이언스 김동우입니다. 네, 오늘은 5강 연력학 법칙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또 수능 완성 전반적으로 어렵지 않은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데 연력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에 또 압력 절대 온도 그래프, PT 그래프가 출제된 만큼 앞으로 더 출제될 수 있는 약간 새로운 유형이랄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올해는 그냥 무난히 PV 그래프로 출제가 되거나 아니면은 뭐 PT 그래프 아니면 2022학년도 수능에 나왔었던 VT 그래프 정도가 활용될 수 있겠다 정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작년 수능 문제부터 보도록 합시다. 그림은 열기관에서 일정량 이상 기체가 A, B, C, D, A를 따라 순환하는 동안 기체의 압력과 절대 온도를 그래프를 나타낸 것이다. 자, 압력 온도 그래프를 나타내면은 기본적으로 뭘로 전환할 생각을 해야 될까? 자, PT 그래프나 VT 그래프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PV 그래프로 전환하실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근데 언제 전환할 생각을 해야 되냐면 비율을 줄 때 아니면은 수치를 줄 때 아시겠죠? 예를 들어 뭐 여기가 2P라든지 P라든지 아니면 여기가 T라든지 2T라든지 이러한 비율과 수치를 줄 때는 PV 그래프로 전환하는 거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PV 그래프로 전환을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A, B는 등적 과정, B, C는 등압, C, D는 단열, D, A는 등운 과정이라고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표는 각 과정에서 기체가 외부의 한 일 또는 외부로부터 받은 일을 나타낸 것이고요. 흡수하거나 방출할 열량이 A, B랑 B, C에서 같다고 주고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럼 우리한테 지금 W를 준 거니까 우리는 Q와 델타 U를 구하면 되는 거 맞죠? 그쵸? 자, 근데 A, B와 B, C에서 흡수하거나 방출한 열량이 같다고 했으니까 일단 그 친구들을 먼저 채워주기 전에 우리 항상 표는 뭐부터 채운다? 0부터. 0이 제일 쉬우니까 0부터 한번 채워봅시다. 보면은 AB 과정 등적 과정이니까 W 0 잘 차 있고요. BC 등압이니까 뿔뿔뿔 또는 마마마하겠다. CD 과정은 단열 과정이니까 Q가 0이겠고요. DA 과정은 등온 과정이니까 델타 U가 0이겠습니다. 그쵸? 근데 DA 과정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가만히 있는데 압력이 올라요. 그쵸? 자, PV는 T에 의해서 DA 과정에서 온도가 가만히 있는데 압력이 오르면은 부피는 내려가겠죠. 즉, 이를 받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CD 과정은 단열 과정인데요. 지금 보시면 단열인데 온도가 주네요. 그쵸? 단열 과정은 항상 PV는 T에서 자, 단열 과정은 기억해두세요. 부피만 왕따입니다. 뭔 소리냐면 지금 단열 과정에서 온도가 줄잖아. 그치? 근데 부피만 왕따이기 때문에 압력과 온도는 서로 친구 관계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온도가 줄면은 압력도 줄어. 즉 부피만 혼자 화살표 방향이 다르다는 겁니다. 괜찮죠? 그럼 부피가 느니까 당연히 일을 하는 거겠고요. 온도가 주니까 내부 에너지는 감소하겠죠. 그쵸? 이렇게 채울 수 있겠고요. A, B랑 B, C 과정에서 열량을 흡수하냐 방출하냐라는 걸 아셔야 되는데 A, B 과정은 등적 과정입니다. 그쵸? A, B 과정은 등적 과정이니까 요 V 값이 가만히 있을 거야. 근데 지금 보시면은 압력이 증가하죠. 그럼 온도도 증가해야 되니까 너가 플러스겠다. 즉 열량을 흡수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BC 과정 같은 경우에는 뿔뿔뿔이거든 항상. 뿔뿔뿔 또는 마마마. 근데 보시면은 BC 과정도 압력은 가만히 있는데 온도가 올라요. 즉 부피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가 플러스가 되니까 뿔뿔뿔이 되겠죠. 근데 A, B랑 B, C에서 흡수하거나 방출할 열량이 같다고 했으니까 X로 두시고요. 그럼 여기가 X가 되고 여기 네모칸 자리가 몇이 되냐면 X-16이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은 한 사이클 도는 동안 내부 에너지 변화는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식이 나오게 됩니다. 어떤 식? EX. 지금 얘랑 더하고 있는 거야. 마이너스 16 플러스 64가 0이더라 라는 식이 나오게 되죠. 괜찮아요? 그러면은 지금 EX가 몇이 되는 거야? EX가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64죠. 여기 마이너스니까 그쵸? 그러면 지금 얘네 두 마리 더하면 80이네. 그럼 EX가 80이니까 X가 40이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되죠. 그쵸? 그러면은 표에 여기 40, 40 들어가고 40, 24 들어가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쵸? 봅시다. 기억. 기체의 부피는 A에서가 C에서보다 작다. A에서 C로 갈 때 2를 했네요. 그쵸? 2를 했으니까 부피는 A에서가 더 작을 겁니다.
니은 BC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 증가량은 24줄 맞습니다. 디귿 열효율 구하실 때 어떻게 구하시는 게 좀 더 편하냐면 항상 흡, 방, R을 기억해 주세요. 흡, 방, R. 이게 뭔 소리냐면 전체 순환 과정 동안 흡수한 총량, 방출한 총량, R자 1. 즉 순환 과정에서 한 일을 비율로서 나타내는 겁니다. 굳이 왜 이렇게 나타내냐면 예를 들어 흡수가 7이고 R자 1이 1에 그럼 바로 연료율은 흡수분의 R자 1이니까 7분의 2라고 구할 수 있는데 우리 R자 1이라는 거는 뭐 빼기 뭐로도 구할 수 있어? 흡수 빼기 방출로도 구할 수 있는 거 맞죠? 그쵸? 그럼 방출이 뭐가 돼야 되니? 5가 돼야죠. 즉 얘에서 얘를 빼면 얘가 나와야 되고요. 열효율을 구하고 싶으면은 그냥 흡수분의 R자 1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괜찮아요? 근데 봐봐.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 문제에서는 흡수하는 게 요 두 마리밖에 없죠. 그쵸? 요 두 마리, X가 아까 40이라고 했으니까 흡수 총량이 80이 되는 거거든. 그치? 근데 방출하는 게 요 마리밖에 없어. 그럼 방출이 60이 되죠. 그쵸? 그럼 R자 1이라는 건 얘에서 얘를 뺀 거니까 20이겠구나. 그러면은 열효율이라는 건 흡수분의 R자 1이니까 80분의 20, 즉 4분의 1, 0.25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디귿 열효율이 0.25다. 맞는 선지가 되는 겁니다. 괜찮죠? 네, 요게 작년 수능 문제였습니다. 요런 미지수 풀이를 조금 써야 되는 게 까다롭긴 했지만 그렇게까지 크게 어려웠던 문제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자, 요거랑 닮은 꼴 문제를 바로 한번 이어서 봐보도록 합시다. 닮은 꼴 문제, 닮은 꼴. 자, 그림은 열기관에서 일정형의 이상기체가 A, B, C, D, A를 따라 순환하는 동안 기체의 PV 그래프를 나타낸 것이다. PV를 줬네요. A, B는 등적, B, C는 등압, C, D는 단열, D, A는 등온이고요. 표는 각 과정에서 흡수 또는 방출한 열량을 나타낸 거고 CD 과정에서 외부의 한 일이 64줄이라고 합니다. 그쵸? 자, 요거 좀 기억해 놓으면 좋은데 자, PV 그래프에서는요. 위나 오른쪽으로 가는 것들 있지. 위나 오른쪽으로 가는 것들은 열량을 흡수하는 거고요. 아래나 왼쪽으로 가는 것들은 마이너스 열량을 방출하는 겁니다. 즉 A, B, B, C 둘 다 위 오른쪽으로 가니까 너는 흡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CD 과정 같은 경우에는 단열이니까 0. 그 다음에 DA인데 등온인데 지금 왼쪽으로 가잖아. 그치? 그러니까 너는 방출이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은 델타 U하고 W만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근데 지금 보시면은 A, B는 등적이니까 W가 0이고요. B, C는 0이 없고요. C, D는 단열이니까 Q가 0, D, A는 등온이니까 델타 U가 0인데요. CD 과정에서 외부의 한 일이 64줄이래. 너가 플러스 64구나. 즉 델타 U가 마이너스 64라는 걸 채울 수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 얘 마이너스 60인데 얘 0이네. 그럼 너가 마이너스 60이겠다라는 것도 채울 수 있고 너가 플러스 40이니까 너는 플러스 40이 될 수밖에 없는 몸이고요. 한 사이클 도는 동안 내부 에너지 변화는 0이어야 되니까 너가 24, 너가 16이세요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쵸? 그럼 똑같이 흡수 총량은 80, 방출이 60이니까 연료율은 똑같이 4분의 1, 0.25겠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죠. 기억, 기체의 온도는 B에서가 D에서보다 높다. 지금 B에서 D로 갈 때 내부 에너지가 전반적으로 감소했네요. 그쵸? 그럼 온도는 B에서가 더 높겠죠. 연료율 0.25 맞고요. 디귿, BC 과정에서 외부의 한 일은 16줄. 맞아서 요것도 답은 5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네. 이어서 2점 문제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2점 1번입니다. 그림, 가나와 같이 온도가 같은 동일한 양의 이상기체 A를 동일한 부피의 용기에 넣어서 마개를 닫고 각각 차가운 물과 따뜻한 물 속에 넣었다라고 합니다. 가나에서 A의 부피는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고 하네요. 부피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건 무슨 과정이겠다? 등적 과정이겠다라는 걸 알 수 있지. 등적 과정. 가에서 A가 방출한 열량은 나에서 A가 흡수한 열량과 같다. 자, 등적 과정에서는 델타 U가 0이기 때문에 흡수하거나 방출한 열량이 내부 에너지 변화와 같죠. 그쵸? 즉, 가와 나에서 내부 에너지 변화가 같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쵸? 자, 기억.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같으면 당연히 온도 변화량도 같아야 되니까 기억 선지는 맞는 선지가 되겠고요. 니은, 나에서 흡수한 열량 Q는 델타 U와 같으니까 맞고요. 디귿, 압력은 지금 어디가 작냐 물어보고 있잖아. 그치? 자, 그러면 PV는 T로, 즉 요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의 식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면 두 마리의 부피가 같습니다. 그쵸? 근데 당연히 온도 같은 경우에는 차가운 물 안에 들어있는 가에서 더 낮겠죠. 그쵸? 그럼 당연히 압력도 가에서 더 낮을 거니까 디귿도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으로 가시면 되겠네요. 괜찮나요? 네, 2번 보겠습니다. 2번 그림 가는 이상기체가 들어있는 단열된 실린더에 단열된 피스톤 위에 물체 A가 올려진 상태에서 정지해 있다고 합니다. 그쵸? 근데 거기에다가 B를 올려놨더니 피스톤이 아래로 이동해서 정지했다고 합니다. 그쵸? 그러면은 이 안에 지금 기체는 외부와의 열 출입이 없었잖아. 그치? 근데 심지어 피스톤과 실린더 모두 단열되어 있으니까 아, 너 지금 단열 압축 과정 당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지. 그치? 자, 단열 압축 과정에서는 PV는 T에서 항상 뭐만 왕따라고 단열 과정에서는 V만 왕따입니다. 그래서 지금 압축이니까 부피가 줄었죠? 그럼 나머지 두 마리는 반대인 방향으로 오르게 됩니다. 기억, 기체의 압력은 나에서 지금 증가했기 때문에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작은 게 맞고요. 니은, 기체의 온도는 지금 나로 가면 갈수록 온도가 증가하는데 반대가 돼야겠죠.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작다가 돼야겠고요. 디귿, 가에서 나 과정으로 기체가 받은 일은 내부 에너지 배달한 것 같다. 즉 단열 과정의 특징을 물어보겠죠. 단열 과정에서는 자, Q는 델타 U 플러스 W에서 요 Q가 0이기 때문에 델타 U와 W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받은 일과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같겠네요.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 3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네, 이어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그림 가나와 같이 온도와 부피가 같은 동일한 양의 이상기체 A가 들어있는 단열된 실린더에 동일한 열량을 가하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피스톤이 이동할 수 있어서 피스톤이 이동해서 정지했고 나에는 피스톤이 고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쵸? 자, 피스톤이 고정되어 있다는 거는 지금 얘한테 열량을 줘도 얘의 부피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잖아. 그치? 아, 그럼 너는 등적 과정이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쵸? 자, 그러면 너 같은 경우에는 PV는 T에서 지금 부피는 가만히 있는데 내가 일단 열량을 주니까 당연히 온도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럼 압력도 올라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쵸? 자, 그 다음에 Q는 델타 U 플러스 W로 살펴보면 W가 0이 되잖아. 그치? 그럼 내가 준 만큼 다 내부 에너지 변화에 쓰였겠죠. 그쵸? 자, 가과정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가과정은 PV는 T에서 당연히 내가 열량을 줬으니까 온도는 올랐을 거고요. 근데 지금 부피마저 증가했어요. 그럼 당연히 압력도 증가했겠구나 라는 사실도 알 수 있고요. 또 압력이 증가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는 피스톤이 이동을 하려면은 밖에 있는 대기압이 변하거나 안에 있는 압력, 이 내부 기체의 압력이 올라가거나 해야 된단 말이야. 그치? 외부의 압력이 줄거나 내부의 압력이 오르거나. 근데 내가 당연히 열을 안에다가 가했으니까 안에의 압력이 올랐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 그치? 자,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Q는 델타 U 플러스 W에서 지금 1도 했고요. 내부 에너지 변화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걸 합친 게 플러스 Q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쵸? 그래서 요 A에 열을 가해서 피스톤이 정지한 후 A의 물리량이 가에서가 더 작은 걸 고르래. 그치? 그럼 봐봐봐. 지금 나 과정 같은 경우엔 내부 에너지가 Q 다 가져갔단 말이야. 그치? 근데 가에서는 요 Q라는 거를 Y와 X, 즉 내부 에너지 변화와 1로 나눠 갖고 있죠. 그쵸? 아, 그러면은 나에서 내부 에너지가 더 많이 늘었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으니까 내부 에너지는 온도랑 항상 비례하니까 내부 에너지도 온도도 가에서가 더 작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디귿, 압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두 마리의 온도 변화 같은 경우에 온도 변화 얘가 훨씬 더 크단 말이야. 그치? 근데 얘는 부피가 심지어 가만히 있으니까 압력이 얘만큼 거의 비례하게 올라갔을 거예요. 그쵸? 근데 얘는 얘보다 온도가 덜 올라가거든요. 온도가 덜 올라가는데 심지어 부피도 올라가고 압력도 올라가. 그러면 압력이 좀 덜 올랐겠죠? 그쵸? 아, 그러니까 나에서 압력이 더 많이 올랐겠구나 라는 거 판단하셔서 압력도 가에서가 더 작아요 라고 기억, 니은, 디귿 5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네, 이어서 4번 봅시다. 4번 그림은 일정량의 이상기체의 상태가 A, B, C를 따라 변할 때 PV 그래프를 나타낸 것이다. A, B는 등압, B, C는 단열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A, B에서 흡수한 열량이 Q라고 줬고요. 기체의 온도는 A에서와 C에서가 같다라는 조건을 주고 있네요. 즉
A에서 C로 갈 때 내부 에너지 변화가 0이 된다는 소리겠죠. 그쵸? 자, 그러면 Q는 델타 U 플러스 W표를 항상 우리는 채우는 게 목표입니다. 무슨 과정? AB 과정과 BC 과정에서. 근데 보시면은 AB에서 플러스 Q 흡수했고요. 예를 들어 기체의 온도가 같다고 줬는데 BC는 0이 될 테니까 예를 들어 BC 과정에서 E를 X만큼 했으면 내부 에너지가 마이너스 X만큼 감소했을 거고요. 지금 AB, BC에서 내부 에너지 변화가 같아야 되니까 너는 플러스 X가 되시겠죠. 그쵸? 그러면은 요 1이라는 값은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보시면은 Q-X가 되겠죠. 그렇죠? 봅시다. 기억. AB 과정에서 기체의 온도는 증가합니다. 니은 기체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 크기는 AB, BC가 같네요. 디귿. BC 과정에서 한 일. BC 과정에서 한 일은 Q보다 크냐라고 묻고 있잖아. 그치? 근데 봐봐. 요 Q라는 거는 X랑 얼마만큼의 플러스 값을 더한 값이 Q죠. 그쵸? 그러면은 X라는 건 Q보다 작다는 소리란 말이야. 그치? 근데 지금 보시면 BC 과정에서 기체가 한 일은 X니까 Q보다 작다가 답이겠죠. 괜찮죠? 그래서 답은 1번 기억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그림은 일정량의 이상 기체의 상태가 A, B, C를 따라서 변할 때 압력과 부피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요.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PV를 곱한 값은 온도랑 비례하고 내부 에너지와 비례한다라는 걸 기억하셨어야죠. 그쵸? 자, 보시면은 A에서는 1PV 값이니까 예를 들어 온도를 T라고 써봅시다. 그럼 B는 2PV니까 온도가 2T구나 라는 거 쓸 수 있겠고요. C 같은 경우에는 6PV 값이니까 너 온도 6T겠구나 라고 쓸 수 있겠죠? 기억.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A에서가 B에서보다 크지 않고 B에서가 A에서보다 크대요. 그쵸? 니은 BC 과정에서는 열을 흡수하냐 묻고 있는데 지금 봐봐. BC 과정 같은 경우에는 PV는 T랑 비례한다 해서 지금 온도도 오르고요. 부피도 오르고요. 압력도 오르죠. 그쵸? 그럼 Q는 델타 U 플러스 W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지금 분명 부피가 증가하니까 일도 하고요. 내부 에너지, 즉 온도도 증가하니까 일을 하니까 열량을 흡수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지. 자, 디귿. 기체가 외부에서 한 일은 AB 과정에서가 BC 과정에서의 3분의 2배냐 묻고 있잖아. 그쵸? 자,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이라는 건 어떻게 구하니?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이라는 건 P 곱하기 델타 V로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쵸? 그럼 지금 AB 과정에서 한 일이라는 건 PV 그래프의 요 아래 면적, 요 값이 되겠고요. BC 과정에서 한 일이라는 거는 요 값이 되겠죠. 그쵸? 요 노랑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P 곱하기 델타 V니까 1PV고요. 저 주황이 같은 경우에는 1.5PV가 되죠. 그러니까 AB 과정에서가 BC 과정에서의 3분의 2배가 맞구나 라고 하셔서 답은 니은 디귿 4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네, 이어서 6번 보도록 합시다. 6번 넘어가라. 뿅. 자, 그림은 연료율이 2인 열기관에서 일정 양의 이상기체 상태가 A, B, C, D, A를 따라서 돌고 있을 때 PV를 나타낸 거고요. A, B, B, C에서 3Q, 10Q 흡수했고 CD에서 6Q 방출했다고 하고요. 색칠한 부분에 요 순환 과정의 내부 면적이 EQ라는 거는 요 EQ가 지금 뭐가 되는 거냐면 요 EQ가 R자 1이 되겠구나 라는 걸 바로 파악하셔야 됩니다. 괜찮죠? 그래서 또 표를 쓰면 돼. 또 표를 그려서 지금 A, B, B, C, C, D, DA 과정이겠다라고 쓰신 다음에요. A, B랑 B, C에서 지금 3Q, 10Q 먹는다고 알려줬고 그 다음에 지금 C, D에서 6Q 방출한다고 알려주셨고요. 지금 보시면은 A, B랑 C, D 같은 경우에는 등적 과정이니까 W가 0일 거고요. B, C랑 DA 같은 경우에는 등합이니까 아직 모릅니다. 그쵸? 그럼 너가 일단 3Q가 될 거고요. 너가 마이너스 6Q가 되겠다라는 건 알 수 있겠다. 그쵸? 근데 지금 보시면은 BC랑 DA의 부피 변화량 어때? BC랑 DA의 요 부피 변화량이 같습니다. 그쵸? 부피 변화량이 같은데 1이라는 거는 압력 곱하기 부피 변화량이란 말이야. 근데 BC랑 DA에서 부피 변화량이 같아요. 근데 압력비가 보시면은 BC랑 DA가 2대 1이 되죠. 그쵸? 그러면은 하거나 받은 일이 2대 1의 비율이 되겠다라는 걸 파악하셨어야죠. 그쵸?
근데 BC 과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를 하니까 플러스 2x라고 하면은 DA에서는 마이너스 x만큼 2를 받겠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지금 순환 과정에서 한 R자1, 즉 두 마리를 더한 값이 2q라고 알려주고 있으니까 x가 2q예요 알려주고 있는 거 맞지? 그치? 그러니까 너가 플러스 4q와 같고 너가 마이너스 2q와 같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쵸? 그럼 나머지 채워보시면은 지금 여기가 얘가 플러스 4고 얘가 플러스 10이니까 너가 플러스 6q가 되겠구나. 즉 내부에 변화량 0이어야 되니까 너가 마이너스 3q겠다. 너는 마이너스 5q겠구나 라는 걸 구할 수 있겠고요. 5q 마이너스 5q. 그러면은 바로 열효율 구해봅시다. 열효율 어떻게 구하자고? 열효율은 항상 흡방R, 흡수 대 방출 대 R자1의 비율로 구하자. 흡수 총 13이고요. 방출 총 11이니까 R자1은 2가 되겠다. 즉 열효율은 13분의 2가 되는구나 라는 걸 구할 수 있다는 거지. 괜찮죠? 기억! DA 과정에서 외부로부터 받은 일 2Q 받고요. 니은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B에서 D로 갈 때 6 먹고 6 뱉으니까 내부 에너지가 같겠죠. 열효율은 13분의 2 맞다고 구해놨으니까 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네, 이어서 7번 보겠습니다. 7번 그림은 고열원으로부터 Q1을 흡수해서 WA를 하고 Q2를 방출하는 열기관에 대해서 A, B, C가 얘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옳은 애만 고르라고 합니다. 학생이 Q2가 0인 열기관, 즉 열효율이 100%인 열기관은 당연히 만들 수 없죠. 이상적으로도 만들 수 없습니다. B, Q1분의 Q2가 클수록 열기관의 열효율이 크냐 묻고 있는데 우리 열효율이라는 거는 이렇게도 구할 수 있죠. 1 흡수분의 방출로 구할 수 있는데요. 지금 당연히 이 Q1분의 Q2 친구가 작으면 작을수록 열효율이 커지는 거죠. 그쵸? 그럼 Q1분의 Q2가 클수록 열효율은 작아진다가 답이겠죠. 그쵸? 디귿 학생 C, W는 Q1에서 Q2, 즉 흡수에서 방출 뺀 게 R자일과 같아.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A, C 3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괜찮죠? 이어서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같은 형태가 조금 약간 열효율에 대해서 열기관 파트를 조금 표로서 출제하는 파트인데 제 개인적 견해로는 올해는 약간 이런 문제 스타일이 나올 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맨날 그 열효율 가지고 PV 그래프, PT 그래프, VT 그래프 하는 거 주구장창 나왔기 때문에 올해하고 내년 중에 한 해, 내년이 마지막이니까 물리가 수능에 있는 게 내년의 마지막이니까 아마 요게 나올 가능성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8번 표는 열기관 AB가 1회 순환하는 동안 AB가 흡수한 열량, 한일 열효율을 각각 나타낸 것이다. 지금 보시면 얘는 흡수가 2고 한일이 0.5지 그치? 그럼 너는 지금 흡방할 비율이 4대 5대 1이 되는 거니까 너가 3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내가 방출한 게 1.5Q라는 것도 알 수 있고요. 열효율 4분의 1이니까 0.25라는 것도 알 수 있죠. 이렇게 흡방할 비율을 처리하는 거. 그럼 A 같은 경우에 열효율이 0.2니까 흡방알이 5대 4대 1이 되겠죠. 그쵸? 그럼 흡수한 게 Q면은 방출한 건 그거의 5분의 1배니까 한 1, R자1이 0.2Q가 될 거고요. 제 같은 경우엔 방출한 게 0.8Q가 되겠지. 그치? 기억. A는 0.1이 아니라 0.2Q고요. 니은. 열기관이 방출한 열량은 방출한 건 A는 0.8, B 같은 경우에는 1.5니까 A가 더 작네요. 디귿, B는 0.25 맞습니다. 그래서 디귿 2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네, 이어서 칠판 정리하고 3점 문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3점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역학부터는 3점 문제가 4문제밖에 없고 2점 문제도 8문제밖에 없는데요. 뒤쪽으로 가다 보면은 조금씩 가끔씩 예외인 파트들이 있습니다. 또 뭐 2점이 12개 있는데 3점이 4개 있고 아니면 또 2점 8개 있는데 3점이 6개 있고 이런 파트들이 있으니까 조금 잘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일단 열역학 같은 경우에는 3점이 4문제밖에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4문제 후딱 풀고 맞춰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그림 가는 이상기체가 들어있는 실린더의 피스톤 위에 추가 올려진 상태에서 정지해 있고요. 단열되어 있죠. 피스톤 실린더 모두. 나 같은 경우에는 열량을 공급했대. 열량을 공급했더니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되며 피스톤이 위로 이동했구나. 즉 가에서 나로 갈 때는 압력이 일정한 게 유지됐으니까 등압 과정이겠구나 라는 거 파악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의 지금 다 같은 경우엔 나 위에 있던 피스톤 위에 있던 추를 제거했더니 위로 갔대. 그치?
그럼 지금 열 출입 있어? 없죠. 열 출입 없는데 내부의 부피가 늘었으니까 나에서 다라고 할 때는 단열 과정이긴 한데 팽창 과정, 즉 단열 팽창 과정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쵸? 그럼 일단 기억 봅시다. 물어보는 거 좀 봅시다. 기억. 가에서 나라고 할 때 예를 들어 Q를 공급했어. 그치? 그럼 등압 과정이라는 거는 Q는 델타 U 플러스 W가 하나가 플러스면 나머지 다 뿔뿔이란 말이야. 그치? 그럼 내가 흡수한 열량을 델타 U랑 W랑 나눠 갖게 됩니다. 그쵸? 그럼 기억. 기체가 한 일, 즉 W는 Q와 같을 수가 없겠죠. 너 땡. 니은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나에서가 다에서보다 작다. 요거는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PV는 T랑 비례한다라는 거 조금 활용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가에서 나로 갈 때는 지금 보시면은 압력이 일정하지, 그치? 압력이 일정하단 말이야, 그치? 자, 근데 나에서는 그러면은 P 곱하기 2V가 T가 되는 거야, 그치? 는이라고 쓰긴 좀 그러니까 비례한다고 씁시다.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에서는 온도가 2PV 정도 되는구나 라고 파악할 수 있죠, 그쵸? 온도가 2PV쯤 되는구나.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다 같은 경우에는 부피가 일단 늘었어요, 그쵸? 부피가 늘었어. 자, 부피는 지금 3V가 됐죠, 그쵸? 부피가 3V가 됐는데 지금 보시면은 나에서 다로 갈 때는 단열 팽창 과정이니까 PV는 T에서 부피는 지금 늘었단 말이야, 그치? 그럼 P랑 T랑 온도가 줄었죠, 그쵸? 압력도 줄고 온도도 주고 압력이 P보다도 더 많이 떨어졌다는 거지. 즉 요게 2PV보다 작다라는 소리죠. 왜? 온도가 떨어졌다는 걸 지금 PV는 T랑 비례한다 해서 알 수 있잖아. 단열 과정은 부피만 왕따니까. 그쵸? 그러니까 내부 에너지는 나에서가 다에서보다 크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선생님 바로 답은 디귿이 되는 거 아닙니까? 디귿이 되긴 합니다. 근데 디귿 같은 경우에는 외부의 한 일을 묻고 있잖아, 그치? 외부의 한 일을 묻고 있는데 가나 과정, 나다 과정에서 외부의 한 일을 물으시는데 지금 보시면 부피 변화량이 또 어때? 가에서 나로 갈 때, 나에서 다로 갈 때 부피 변화량이 같은 거 맞지, 그치? 그러면 디귿 같은 경우에는 쉽게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굳이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PV 그래프의 개형만 한번 그려보면 돼. PV 그래프의 개형. 지금 보시면은 가에서 나로 갈 때랑 이렇게 씁시다. 그 다음에 나에서 다로 갈 때 이렇게 부피 변화량이 같단 말이야, 그치? 부피 변화량이 같아요. 근데 가에서 나로 갈 땐 등압 과정이니까 직선으로 쭉 갈 거고, 그치? 나에서 다로 갈 땐 단열 과정이니까 요런 곡선 따라갈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은 가에서 나로 갈 때는 요만큼 일을 하는 거고요. 나에서 다로 갈 때는 요만큼밖에 일을 안 하는 거야, 그치? 그럼 당연히 일한 양은 누가 더 크겠어? 가에서 나로 갈 때의 면적이 더 크겠죠, 그쵸? 그러니까 기체가 외부의 한 일은 가나 과정이 나다 과정보다 크구나라는 걸 맞다라고 체크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답은 디귿 2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네, 이어서 2번 봅시다. 2번. 너네가 이제 피스톤 문제가 하도 안 나오다 보니까는 이제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에서 피스톤 나오면은 이거는 그냥 바로 거르자라는 조금 기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작년이었나 재작년이었나 9평인가 6평에서 한번 나왔었죠, 그쵸? 네, 피스톤 한번 나왔었으니까 그래도 저런 한두 문제 정도는 그래도 조금 짚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2번. 그림은 열기관에서 일정행 이상 개체가 A, B, C, D, A를 따라할 때 PV를 나타내는 거고요. Q랑 W 주고 있잖아, 그치? 그럼 우리 뭐만 채우면 되니? 델타 U만 채우면 되겠다라는 거 바로 파악하시면 되겠죠. 델타 U만 채우자라는 거고요. 사실 얘는 우리가 맨날 풀던 전형적인 문제 유형이죠, 그쵸? 그냥 한번 연습하라고 넣어 놓으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AB 같은 경우에는 등압인데 지금 위 오른쪽으로 가는 거니까 너가 플러스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BC 과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랑 값이 같네? 그럼 델타 U가 0이겠다, 그치? 근데 지금 일을 했으니까 열량 흡수. CD 과정에선 등적 과정이니까 W가 0이겠구나. 근데 지금 보시면은 부피 가만히 있는데 압력 감소하니까 온도도 감소하고요. 그럼 너가 마이너스 150, 너도 마이너스겠다 라는 거 구할 수 있고요. DA 과정도 지금 너랑 값이 같네? 즉 델타 U가 0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DA 과정 부피가 감소했으니까 일을 받으니까 너도 방출이라는 거 알 수 있고 바로 열 효율도 구할 수 있죠. 지금 흡수한 총량이 400이 되고요. 방출한 총량이 260이 되니까 R자일은 140이 되겠다. 즉 400분의 140이 열 효율이니까
20분의 그 다음에 7이 되나요? 근데 20분의 7이 연료효율이겠다라는 거 바로 구할 수 있고요. 한 사이클 도는 동안 내부에 대한 변화는 0이어야 되니까 너가 플러스 150. 그럼 너가 플러스 100이겠구나 라는 것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괜찮죠? 기억. 기체의 온도는 A에서가 C에서보다 낮냐 묻고 있잖아. 그치? 지금 보시면은 A에서 C로 갈 때 온도가 증가하니까 온도는 A에서가 더 낮겠고요. 기억은 100이 맞고요. 연료율 20분의 7 맞으니까 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형적인 연력학 문제였습니다. 3번 봅시다. 3번. 그림 가는 한 번 순환하는 동안 고열원으로부터 OQ를 받고 그 다음에 저열원으로 방출하는 열기관을 나타낸 거고요. 나는 가의 열기관에 있는 일정의 이상기체의 상태가 A, B, C, D, A를 따르면서 변화하는 거고요. A, B, C, D는 등온, B, C, D, A는 단열이라고 알려주고 있고요. 이 내부 면적이 Q라는 거는 또 요 Q가 뭐다? R자 1이구나 라는 걸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 자 표를 채우실 생각을 또 하셔야죠. 왜? 값을 줬으니까. 그럼 A, B, B, C, C, D, D, A가 있을 거고요. 지금 A, B랑 C, D는 등온, B, C랑 D, A는 단열인 걸 주셨네요. 그쵸?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순환하는 동안 OQ 흡수한다고 했고 그럼 R자 1이 Q가 돼야 돼. 그럼 방출이 4Q겠구나 라고 바로 파악하실 수 있겠죠. 괜찮죠? 봅시다. 물어보는 거. 자, 그러면은 지금 흡수하는 게 5고 R자 1이니까 연료율은 0.2가 되겠죠. 기억. 연료율이 0.1이 아니라 0.2가 되고요. 니은 CD 과정에서 방출하는 거 4Q 맞고요. 디귿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할 수 있겠다. 자, BC 과정에선 지금 2를 하죠. 그쵸? BC에선 2를 하는데 지금 얘가 0이 돼야 되니까 그만큼 내부 에너지가 감소했을 거야. 그치? 근데 한 사이클 도는 동안 내부 에너지 변화는 0이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플러스 X가 되고요. 그럼 똑같이 여기가 0이니까 너가 마이너스 X가 되겠죠. 그쵸? 디귿. BC 과정에서 한 일이랑 DA 과정에서 받은 일이랑 같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지. 괜찮아요? 그래서 니은 디귿 4번이 답이겠구나 라고 가시면 된다는 겁니다. 괜찮죠? 요 아이디어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기관을 우리가 무슨 기관이라고 하지? 단열 등온, 카르노 기관이라고 합니다. 네, 이어서 4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그림 가는 한 번 순환하는 동안 고열원으로부터 열을 흡수해서 4W라고 퀴즈로 방출하고 얘는 퀴즈로 먹고 W이라는 애를 나타내고 있다고 하고요. 연료율은 A가 B의 2배라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흡수 빼기 방출은 R자 1이 나온다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죠. 그쵸? 그럼 너가 흡수한 값은 Q0 플러스 4W가 되겠고요. 지금 너는 Q0에서 뭐를 빼야지 W가 되니까 너는 Q0 마이너스 W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쵸? 왜냐면 얘에서 얘를 빼면 W가 나오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너네가 해야 되는 건 뭐야? 연료율을 각각 구해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가 같은 경우엔 연료율이 Q0 플러스 4W 분의 4W가 되는 거고요. 나 같은 경우에는 내가 먹은 게 Q0고 뱉은 게 W가 되죠. 그쵸? 자, 근데 여기에다가 A가 B의 연료율이 2배라고 했으니까 B의 연료율에다가 2배를 해주시면은 Q0 분의 2W가 되는데요. 지금 요 친구랑 같다라는 걸 주고 있는 거죠. 그쵸? 그럼 봐봐. 너를 내가 2배 시켜줄게. 2배. 분모, 분자 모두. 그럼 똑같잖아. 그럼 2Q0 분의 4W가 되는 거 맞지? 그치? 그러면은 지금 분자를 통일시켜줬으니까 요 Q0 플러스 4W와 이 Q0가 같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결론적으로 Q0가 4W와 같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지. 괜찮죠? 그럼 내가 지금 여기서 총 흡수한 게 Q0가 4W랑 똑같으니까 8W 흡수해서 4W 뱉고 4W 이랬구나. 너 같은 경우에는 4W 흡수해서 3W 뱉고 W 이랬구나. 즉 너는 연료율이 4분의 1, 즉 0.25가 되는 거고요. 너는 연료율이 8분의 4니까 2분의 1, 즉 0.5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지. 기억? 고열원에서 A에 공급된 열량은 2Q0냐? 4W가 아까 Q0랑 똑같다며. 4W가 Q0랑 같으니까 내가 공급된 열량은 2Q0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니은 A의 연료율은 구했다시피 2분의 1이고요. 디귿
방출하는 거는 3W잖아, 그치? 자, 4W가 Q0야. 그럼 3W는 4분의 3Q0가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방출하는 게 4분의 3Q0가 맞겠다 라고 가셔서 답은 5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네, 오늘 이렇게 짧게 연력학 알아봤고요. 생각보다 러닝타임이 별로 안 긴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집중적으로 학습하시고 조금 더 아직 체력이 남는 친구들은 이어서 6강, 시간과 공간도 한 번에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강의에서 만납시다. 수고하셨습니다.